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를 연고로 창단돼 올 시즌부터 K4 리그에서 뛰기로 한 남자 프로축구단 바네스 FC. 하지만 창단 발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대표와 감독을 뺀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집단 퇴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계약 과정을 비롯해 직원 급여와 구단 운영비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기업이 세종시와의 연구 협약으로 이번 시즌부터 K4 리그에 참가하는 축구단 세종바네스 FC. 그런데 창단 발표가 나고 한 달 뒤 대표와 감독을 제외한 구단 단장과 코치, 사무국장 등 거의 모든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구단 대표 A씨가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작 갔는데 그때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에 또 불러서 또 전체 계약을 하자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고. 직원들의 항의로 지난달 2일에서야 부랴부랴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정식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심지어 일한 만큼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6달 전부터 창단의 전 과정을 준비한 사무국장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직원들도 일한 기간보다 턱없이 부족한 100에서 300여만 원만 받았다는 겁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1월 10일까지 그 급여를 정확하게 달라. 그러니까 그럼 언제 출근했는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구단 운영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조끼와 공, 물 등 훈련용품을 살 돈조차 없어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가서 물을 4박스를 샀는데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머지 2박스는 제 사비로 결제를. 퇴사한 직원들은 구단 대표가 축구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을 통해서 이 투자금을 받고 자기 센터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바네스 FC 축구단의 정관엔 축구 이외에도 블록체인과 여행, 채소와 휴대전화 도소매업 등 축구와 전혀 관련 없는 업종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합당한 급여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에 수명 자료를 제출했고 인터뷰에 응할 의사는 있지만 당장은 아니고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성면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죠. 그런데 마을로 수시로 성면이 날리는 폐 공장이 20년 넘게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군 얘긴데요. 예산군이 이 폐 공장과 함께 문을 닫은 온천 호텔을 개발해 지역 발전에 호기로 삼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강지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만여 제곱미터 넓은 땅에 빈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폐허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위험해 보이는 건 성면 투성이인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근 마을로 성면 가루가 바람에 날려갈 건 자명해 보입니다. 공장 옆 상가도 텅 비어 을씨년스럽습니다. 섬유를 생산하던 이 공장이 문을 닫은 건 지난 2001년으로 20년 넘게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지붕 자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우범지대도 또 돼 있어서 그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예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덕산 온천 휴양지 한복판에도 버려진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덕산 온천을 대표했던 이 관광 호텔도 오래전 문을 닫으면서 주변까지 황량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998년 지어져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시설이 노후되자 소유주가 폐업을 선택해 6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지역을 대표했지만 지금은 흉물이 된 두 시설에 대해 예산군이 새로운 해법을 내놨습니다. 폐 공장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를 통해 교육과 문화, 체육 기능의 마을 공동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정가만 350억 원일 만큼 덩치가 워낙 커 국가의 힘을 빌리겠다는 건데 공모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덕산 온천 호텔은 충남도와 함께 주변지까지 매입해 덕산 권역을 상징하는 휴양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애물단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물단지로 바꿔야 되는데 국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시초가 또 단초가 되기를. 낡고 오래된 두 시설이 도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예산군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짙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내일 하루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전, 세종, 충남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수치가 관심 단계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의무 사업장과 공사장, 석탄화력 발전소 등은 가동 시간 조정과 가동 정지 등을 따라야 합니다. 대연 지역 골목 상권의 경기 체감 지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1월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 지수는 50.9로 지난달보다 7.7포인트 하락하며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체감 경기가 악화된 사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이 거론됐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던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중단도 대전 지역의 골목 상권 침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4년제 대학보다 더 일찍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한 지역의 전문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 교육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입학 대상을 다양한 연령, 계층으로 확대하고 무료 교육이라는 파격적인 특정까지 내걸고 신입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전문대는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체 신입생 정원을 20% 이상인 600여 명이나 줄였습니다. 대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성인 학습자 과정이라는 파격적인 전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98년 2월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만학도 전형, 산업체 재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학생이 원하는 시간, 개인이 처한 교육 환경에 따라 자유로운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만학도, 중년 여성, 결혼 이주민 등 교육 소외계층이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졸업 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토탈 뷰티, 외식조리, 안경광학, 사회복지 등 실무 중심 전공으로 개설했습니다. 재학생 전원에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나이가 먹고서 또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성인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는 성적이 필요 없습니다. 대전의 한 전문대는 학교가 위치한 동구청과 협약을 통해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과정 2개 학과를 개설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신입생 전형 명칭을 평생학습자 및 신입생 모집 전형으로 바꾸고 기존 수시와 정시 모집 외에 130여 명의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직장인, 군 전역자들도 코딩과 영상 전문가 과정 등 4차 산업 관련 학과를 비롯해 철도 교통학부와 간호조무 등 인기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갖다가 혼합한 그러한 하이브리드형의 수업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주말을 이용한 또 그런 수업 형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 자원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문대들이 4년제 대학과 다른 혁신적 학사 과정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 대한 교육 개방이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사거리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60대 여성 운전자는 돌진하는 차량으로 인해 숨졌으며 가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주변 승용차와 화물차 등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해외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코레일톡 등 휴대전화 앱과 홈페이지 전산 시스템이 1시간가량 마비돼 철도 이용객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탐지된 해외발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전 6시 10분부터 전산 시스템이 마비돼 이용객들이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코레일은 1시간 만인 오전 7시 7분쯤 긴급 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했으며 승차권 현장 발매는 영매표 창구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내부 전산 시스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봇대가 건물이나 주차장 출입을 가로막고 있으면 옮겨야 하는데 한전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옮기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데요. 출입구를 가로막는다는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비용 부담을 놓고 한전과 시민들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준공돼 주민들의 입주가 한창인 대전 탄방동의 한 다가구 주택. 이곳 진출입로 한쪽에 전봇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의 길이는 약 3.5m입니다. 그중 5분의 1가량인 약 70여 cm는 이 전주로 인해서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이 전주로 인해 차량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통행에 지장이 생긴다며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한전 측에 전주를 옮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전 측도 진출입에 지장이 생긴다고 보고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옮기기로 공사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둔 지난달 한전 측의 입장이 돌연 뒤바뀌었습니다. 공사를 위한 임시 가설물을 치우고 보니 진출입에 문제가 없으니 전주를 이설하려면 시공사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란 겁니다. 공사 날짜까지 잡힌 상황에서 갑자기 번복된 상황에 시공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에서 갑자기 공사를 자부담으로 하기 어려우니 저희들에게 공사비를 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많이 답답하고. 한전 측은 입출입 지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담당자들의 판단이 주요한데 이번에는 업무 처리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래대로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전주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달려있는데 비용 부담을 놓고 명확한 이유 없이 판단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SNS에서 여학생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또래 여학생이라 소개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한 데 이어 도망친 여성에게 52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판시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9년 문을 연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가 평일에만 운영돼 이용이 어렵다는 TJB의 보도 이후 일부 시설의 운영 시간이 확대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평일에만 운영하던 과학문화센터 3층의 회의실과 작은 영화관 등을 갖춘 사이언스 라운지의 운영 시간을 이번 달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존부터 유일하게 주말에 문을 열던 과학도서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이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규칙 제정 촉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1명이 참여한 여의 비전에서는 국회 포럼 1차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고 이달 안으로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을 마무리하기 위한 당내 공감대 형성 방안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령의 인기 관광지인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과 7월 8일 개장합니다. 보령시는 안전, 친절, 청결, 질서, 테마가 있는 관광객 중심의 차별화된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글로벌 해양관광지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인근 길가에 세워져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50대 차주 등 남성 2명은 불이 나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SUV 차 위에 설치된 텐트를 말리려 가스버너를 텐트 안에 켜놨다가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9.5% 늘려 1,100대까지 지원합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969대, 수소 승용차 131대 등으로 보급이 완료되면 세종 지역 무공해 승용차 비중이 현재 1.7%에서 2.3%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 전기 승용차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은 지난해 한 대당 200만 원에서 올해 2배인 400만 원으로 늘어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수준인 한 대당 680만 원으로 결정되면 세종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88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22.7% 늘게 됩니다.